경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누워 자기만 해도 폐암을 유발하는 라돈 침대가 남조선을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있는 현 시국에 치솟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시다가 김용민닷컴의 나이트 세라피 매트리스에서 꿀잠을 주무시었다. 자다께서는 또다시 라돈 침대에 치솟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시다가 다시 꿀잠을 주무시었다. 기본에 충실한 매트리스, 라돈으로부터 완전 무결한 매트리스, 20일 동안 써보고 반품해도 100% 환불되는 매트리스, 유명 백화점 판매가의 반값으로 판매 중인 나이트 세라피 매트리스를 만나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2018년 6월 15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계일보, 보수야당 말로만 성찰 혁신, 국민의 신뢰 못 얻는다. 한국일보, 인물 비전 없이 참여할 보수 비상구가 없다. 중앙일보, 시대에 뒤떨어진 보수 국민에게 쫓겨났다. 경향신문, 낡은 보수에 내린 퇴장명령, 이렇게 제목을 달았네요.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보수진영 재편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패장이 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그리고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당분간 정치적 행보를 중단하기로 했네요. 하지만 보수정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성찰과 혁신을 보여줄지는 의문입니다. 반공과 국가주의에만 기댄 탓에 보편적 가치를 모조리 진보에게 빼앗겼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보수 진영이 유권자들의 재평가를 받으려면 인물 교체가 필수적인데 지금은 그 싹조차 구하기 어렵다. 이렇게 꼬집었네요. 다음은 동아일보, 보수 심장 강남 대구, 구태보수 심판했다. 한겨레, 등 돌린 강남 보수, 이번엔 한국당 도저히 못 찍겠더라. 이런 제목입니다. 지방선거에서 괴멸적 패배를 당한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마지노선인 서울 강남,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강남권을 돌며 한겨레가 인터뷰를 한 결과 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대북 정책을 지켜보며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을 보며 이번엔 도저히 못 찍겠더라. 이렇게 밝힌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국민일보, 문 대통령 한미훈련 변화 필요 중단 시사, 서울신문, 문 대통령 한미훈련 중단 시사,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한미국방 UFG 훈련 연기 추진,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남북 대화나 조미 대화 기간에는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편 어젯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 통화를 가졌는데요. 두 장관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포함한 한미연합훈련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프랑스 통신사 AFP는 미국 정부 관료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이 한반도에서 주요 군사훈련을 무기 연기하기로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여름에도 잡자, 아시죠? 바디로직 라이트. 통기성이 좋아서 한여름에도 쾌적. 신축성은 여전해서 내 몸에도 최적. 올여름도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좌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이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당을 수습할 구심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한다 이렇게 밝히며 사퇴 의사를 밝히고 최고위원들도 동반 사퇴했는데요.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있었던 홍준표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져야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후보자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로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부디 한마음으로 단합하셔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신보수의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덕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으며 오늘 자유한국당은 비상의원 총회를 열고 수습 방안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지도부만 교체하는 미봉책으로는 민심을 돌릴 수 없다. 의원 다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 준 사람들인데 무슨 개혁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회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기초단체장을 민선으로 뽑기 시작한 이래 23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 강남구청장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순균 당선자가 약 46%의 득표율을 기록해 40%의 득표율을 보인 자유한국당 장영철 후보를 눌렀습니다. 정순균 당선자는 전체 득표차의 14,000표 가운데 40%를 세곡동에서 확보했습니다. 세곡동은 무주택자를 위한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2012년경부터 젊은 세대가 유입됐는데요. 22개 동 가운데 유권자가 가장 많은 세곡동은 대학생과 20, 30대 부부가 많아서 진보 성향을 띠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임 자유한국당 구청장에 대한 실망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가진 한 세곡동 주민은 민주당이 잘했다라기보다는 한국당이 워낙 못해 기대감이 떨어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TK로 불리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만 1위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5곳의 광역단체 권역에서 광역비례 정당 득표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최대 격전지로 손꼽혔던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에서도 약진하며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구와 경북에서만 1위에 올랐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국회의원 수가 6명에 불과한 정의당의 선전이었습니다. 정의당은 광역지역구 의원 1명과 광역비례대표연 10명, 기초지역구연 17명과 기초비례대표연 9명의 당선인을 배출했습니다. 이상은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 이른바 부울경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지방 권력의 새틀이 짜여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부산시장과 울산시장 그리고 경남지사는 물론 기초단체장을 휩쓸다시피 했고 광역의회로도 대거 진출했습니다. 어제 국회 본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진행됐는데요.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6.13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께서는 평화와 민생, 번영의 미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지역주의와 색깔론, 냉전의 시대와 과감하게 결별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할 든든한 동반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국정을 발목 잡던 세력들에게는 확실하게 회초리를 들어 주셨습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유권자의 새로운 선택은 한국 정치사를 새롭게 구성하는 전환기적인 선택이 될 것이며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새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민심은 지역, 세대, 이념을 초월해 나타났습니다. 이는 집권 여당이 문재인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서 평화로 경제를 만들고 민생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라는 지엄한 명령을 주신 거라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실상부한 집권 정당으로서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부울경 시민들은 우리도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정치 지형이 뒤바뀔 줄은 생각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만 시민들은 민주당 후보들이 잘나서 당선된 줄 알면 큰 착각이다. 아직 자유한국당이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경향신문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은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입니다. 최종 개표 결과 337만 621표를 얻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각종 공세에도 불구하고 5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치고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는데요. 하지만 방송사들과 인터뷰를 하던 도중 보인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이튿날 사과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이 당선 인터뷰 과정에서 언론들이 김부선 스캔들 등을 묻자 강한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TV조선과의 첫 인터뷰에서 이재명 당선인은 TV조선은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냐고 되물었는데요. JTBC 인터뷰에서도 책임 있는 도정을 약속한 발언에 대해 앵커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는 말의 뜻을 묻자 강한 불만의 뜻을 표시한 것입니다. 계속된 MBC 인터뷰에서는 약속과 달리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질문하자 정도의 인터뷰를 끊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언론들은 받고 싶은 질문만 받으려 한다며 이재명 당선인의 태도를 지적했는데요. 이재명 당선인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사과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변명하자면 사실 방송사하고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자고 인터뷰 약속을 했는데 단 한 군데 예외도 없이 과거 얘기,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언짢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역대급 깜깜이 선거라는 평가를 들었는데요. 전체 유권자 4,300만 명 가운데 17개 교육감 당선자에게 준 표는 약 1,000만 표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 당선자들은 유권자 4명 가운데 1명의 지지를 받는 데 그친 겁니다. 나머지 3명은 낙선 후보를 찍었거나 무효표 또는 기권한 유권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의 득표율은 약 47%입니다. 하지만 전체 유권자를 기준으로 조희연 당선자가 얻은 표를 계산하면 27%입니다. 10명 가운데 3명의 지지도 받지 못한 셈입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한 수준으로 전국 교육감 당선자의 유권자 대비 득표율은 25%입니다. 무효표의 격차도 큽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 무효표는 약 100만 표로 광역단체장 50만 표의 2배입니다. 인물도 정책도 차별화되지 않다 보니 일부러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감 무효표가 이처럼 많은 건 2014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된 교호순번제의 영향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동아일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제주지사 선거에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무소속 원희룡 당선자에게 약 12%포인트 차로 크게 뒤졌습니다. 문대림 후보의 자질 논란을 극복하지 못한 점이 패인으로 분석됩니다. 문대림 후보는 부동산 개발업체 임원 경력 그리고 골프장 명예회원이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후보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아 여론이 약화됐습니다. 당내 경선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것도 선거 내내 문 후보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경선 경쟁자였던 김우남 전 의원은 선거일 엿새 전에야 지원 유세에 나섰지만 이미 등 돌린 지지자들을 되돌리기엔 무리였습니다. 특히 원희룡 후보는 우금민 전 지사의 지원을 받은 문대림 후보 쪽을 적폐 세력으로 몰았는데 우금민 전 지사 쪽 인사들은 원희룡 후보 진영에도 있었지만 문대림 후보 쪽은 이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관계자는 난개발 책임이 있는 우금민 전 지사 진영이 문대림 후보 뒤에 있어서 손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토로했네요.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일 5월 2일 여론조사 엉터리라는 거예요. 왜 엉터리냐? 여론조사 기관 사장 말이 여론조사를 내보니까 20%는 민주당 지지자들만 답변한다는 거예요. 5월 12일 모든 선거는 대부분 예측이 빗나갔고 뚜껑을 열어봐야지 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바닥 민심은 우리 자유한국당에 있고 5월 15일 가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그런 가짜 여론하고 같은지 민심을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5월 31일 근데 자꾸 그 잘못된 여론조사 그거 믿지 말라니까. 내만 믿으라니까. 내만 믿으면 된다니까. 6월 1일 여론조사 응답은 내가 광적인 지지계층만 응답을 하고 있다고 줄곧 이야기를 해왔어요. 선거 한번 해보자. 선거해보면 결과가 다를 것이다. 6월 1일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여론조사가 우위에 있다. 그건 허구다. 6월 2일 여론조사기관 조작해서 우리 지지층을 투표장에 갈 엄두를 못 내게 하는 거예요. 6월 4일 홍준표 대표는 그러면서 당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최근 경남 지역에서 발표된 여론조사 내용이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중전을 펼쳤습니다. 대선 때 누구 찍었나 물었더니 문재인 422명, 홍준표 185명. 여론조사 응답자 보면 어떤 답변 나올지 뻔하잖아요. 김성태 원내대표도 여론조작 의혹을 전면에 내세웠고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편향되고 왜곡된 여론조사에 의해서 마치 자유한국당이 전멸할 것처럼 이렇게 언론이 방조하고 있습니다만은 6월 10일 충청남도를 이렇게 욕되고 부끄럽게 한 그 정당을 어떻게 찍어주겠습니까? 표면상으로 여론조사는 민주당, 민심은 자유한국당. 6월 11일 민심이 다를 것이다. 밑바닥 민심은 그렇지 않다. 어제 부산 가보니까 그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 당 욕하고 다니는 사람 내 두 사람밖에 못 봤어. 6월 11일 여론조사는 자기들끼리 답변해요. 그러니까 그거 볼 거 없고 밑바닥은 우리가 좋습니다. 홍 전 대표는 출구조사 발표 이후에도 아직도 믿기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끝까지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여론조사 비난 발언을 쏟아냈지만 정작 선거 결과를 받아보고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거 참패 원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닥 민심은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는지요? 어렵사리 화장실에 마주하고 보니 왜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랬나? 왜 학문에 그렇게 힘을 주었나? 힘을 주었다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스르륵 나왔다 해야지. 어깨 동무하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속에서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에서 만나보시라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실손보험 40대 남성은 10,000원대, 10살이라면 5,000원대입니다. 이런 보험 보셨습니까? 40세 여성 기준으로 월 2만 원 치아 보험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다음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저 김용민도 가입한 운전자 보험인데요. 운전자 보험도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유사시 가입 안 한 분들 땅을 칩니다. 다음 카페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전화번호는 016-360-0689 016-360-0689 또는 02-849-9730 849-9730 밤 9시까지입니다.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서 신청한다고 하시면 잘해주실 겁니다. 네, 이제 답정너로 이어갑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만 안녕하시죠? 선거에서 대승했으니까요. 예, 과분한 승리를 안겨주셔서 사실은 한편으로는 좀 더 떨리기도 하고요. 일단 그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되겠는데 유권자들이 자유한국당을 이번에 심판한 거 아닙니까?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하면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이 바뀌지 않은 모습에 대한 심판이 저는 대구 경북 지역에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경남 지역은 특히 더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긴 쪽을 쭉 보면 경남의 해안 라인을 따라서 민주당이 이겼고 내륙 지방은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잡고 있는데 이 해안 라인이라는 것이 바로 공업지대가 많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겼단 말이죠. 이거는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지역주의 선거가 많이 퇴색이 됐다. 경북 지역도 마찬가지로 수성구 같은 경우는 구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습니다. 기적이죠, 기적. 그리고 동구나 이런 데들도 구의원의 숫자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동률을 이루는, 옛날 같으면 소위 말하는 2가 2나 자유한국당이 두 자리를 다 차지하고 세 자리를 다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세대 간의 투표로 돌아서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희석됐다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장담했던 호남 지역에서는 무소속이 약진을 했죠. 예. 그것이 오만한 공천에 대한 심판이든 어떤 의미이든 무조건 민주당을 찍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지난번 국민의당을 통해서 제가 알았지만. 그래서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오면 자유한국당을 찍지 않아서 심판하는 것은 박근혜 탄핵에 대한 심판이고 또 이번 남북관계에 대해서 민주당이 잘할 것 같아.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투표를 하신 건데 이 이야기는 다시 하면 뭐냐면요. 민주당에게 이번에 기회를 준 거예요. 너희들 그럼 한번 해봐. 영남 유권자들조차도 그래 민주당 그렇게 말 많이 하고 어쨌거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잘 하기도 하는데 그럼 우리가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해봐. 라는 게 한편으로 있고 박근혜에 대한 심판은 이번 지방자치선거로 저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 2020년 총선에서도 민심이 자유한국당은 박근혜를 지지한 정당이니까 찍어주지 않을 거야. 로 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분노는
한번 해소를 하고 나면 끝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이 총선이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총선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 선거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무슨 언밸런스를 가져오냐면요. 국민들은 어쨌거나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지방자치 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선물을 한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했다면 야당 심판론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너무 문 대통령을 흔들다 보니까 지금 이 자들이 국민이 만든 정권, 특히 촛불혁명을 통해 만든 정권을 흔들려 하는구나. 아직 잔존하고 있는 적폐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끔 스스로 적폐 인증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선거에서 심판을 받죠. 네, 전 100% 동의하고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심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에 대한 감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방자치 권력은 바뀌었지만 국회 권력은 그대로거든요. 물론 이번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1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보충이 됐고 그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친평화 세력, 친통일 세력이 과반수를 넘어가는 성과는 있었지만 어쨌든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한계 때문에 180석이 안 되면 어차피 마찬가지거든요. 국민들은 어쨌거나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줬어. 잘하는지 볼 거야 라고 했는데 2년 동안 사실은 민주당이 잘할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버티고 있는 이상은 180석 이상 확보하지 못하면 원하는 개혁 입법을 할 수 없는 상황은 변치 않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 선거를 자꾸 보수의 괴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수는 괴멸하지 않았습니다. 보수 세력들은 여전히 결집해 있고 전 지역에서 골고루 25%에서 40%까지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다만 부동층이 이번에 마음을 돌린 것이고 의미가 큰 것은 영남 지역의 부동층이 처음으로 그래 한번 민주당을 선택해볼까? 라고 넘어온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 세력은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 보수들의 마음 한 구석에서 보수의 이제 절반 넘게가 남북관계 좀 제대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남북관계를 잘하는 가운데서 보수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완전한 패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자유한국당이 내일 아침에 갑자기 정당이 없어질 리도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홍준표 대표가 그리고 또 유승민 대표가 깨끗하게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섰습니다. 이제부터는 바른미래당은 사실 전 타격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안철수 후보의 3등도 그렇고 밀리다 못해 정의당에게 정당 투표도 밀린 상황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구에서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의 레버리지가 저는 없어진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지금 홍준표 대표의 말대로 권력이 통째로 그들 바로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보수가 지금 망했고 그런 보수를 살릴 적임자는 누구냐를 물으면서 퇴장했다는 겁니다. 일단 김성태 비대위원장의 체제로 넘어가겠지만 조만간에 전당대회를 치르겠죠. 여러 가지 일정들을 고려하면 8월 정도나 돼야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게 될 건데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당대표 후보군들이 출마를 할 것인가를 지켜봐야 하는데 찬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전히 홍준표 대표의 재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땅히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를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선거를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홍준표 대표의 그런 거칠은 언사들 그리고 본인 지지층에만 집중되어 있는 말들이 기본적인 지지층들은 다 투표하러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초의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들은 막아냈거든요. 이것은 이제 선수들이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망할 상황에서 완전히 망하는 것을 막은 것이 그나마 홍준표 대표 역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물론 홍준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홍준표의 막말 때문에 자유한국당 선거를 망쳤다라는 레토릭을 구사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그나마 홍준표 대표가 단도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내상 입고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전원책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자유한국당에서 인물이 없다. 홍준표 외에는 마땅한 리더십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박근혜였으면 그러면 경북 선거를 이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로 한 민주당 정권이 남북관계를 잘 풀고 적폐청산을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한 전국적으로 엄청난 바람이 부는 선거였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다른 사람이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 이제 그 외에는 거론되는 인물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완구 대표라든지 정진석 대표라든지 또는 나경원 의원 그 외에도 황교안 총리라든지 이런 그룹들이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죠. 김무성 의원조차도 출마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홍준표 대표와 결었을 때 과연 다른 사람이면 더 낫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홍준표 대표의 출마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감히 자유한국당에게 조언을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대표로는 차라리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석패했던 경남의 김태호 후보라든지 아니면 경기의 남경필 후보 정도가 당대표군으로 전 올라올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한편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낡은 정치의 이미지를 깨고 그들에서는 어쨌거나 50대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민주당도 새롭게 당 지도부가 구성이 되겠지만 이런저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경남의 김태호 정도라고 하면 만약 자유한국당 내 파벌 세력들이 서로 합의를 한다면 그런 정도로 바꿔놓고 당을 혁신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한편으로 있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로 자유한국당에 있는 각종 계파가 걱정할 것은 이번 당대표가 바로 다음 총선의 공천을 쥐고 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김태호 후보가 본인이 살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의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날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이 살거나 죽거나 본인이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김태호라는 인물을 선택을 할까라는 생각이 있긴 한데요. 근데 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저는 김태호 후보가 자유한국당을 앞으로 이끌어 나갈 당대표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전당대회를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 이제 두 가지는 김태호가 출마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홍준표가 출마할 것인지 여부가 자유한국당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예, 저는 홍준표 당대표가 다시 나온다고 봅니다. 그것은 오늘 그 사퇴 입장을 밝힐 때 다 드러났다고 보고요.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참패는 했지만은 통째로 넘어간 나라. 이걸 방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권한 대행을 하면서 보수 재건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수 재건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보수 재건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차기 당대표가 한다는 건데 그래서 본인이 하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읽히고요. 홍준표 대표가 돌아와서 2년 동안 리더십을 유지하면서 다음 총선 공천을 주겠다. 이런 의지를 확고히 했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은 정계 은퇴에 준하는 그런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없었고 아울러 지금 당내의 지역위원장들 상당수가 홍준표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지역위원장으로 갖다 앉힌 거 보면은 이 상황을 대비해 둔 거 아니겠어요? 네,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를 열게 되면 출마해서 다시 권력을 잡는 데 필요한 사람들을 박아놓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과 껄끄러웠던 지자체장들을 전부 다 날리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경우 이제 안상수 창원시장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결국 민주당이 승리를 거뒀지만요. 그런저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홍준표 대표의 출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홍 세력 같은 경우 탈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바른미래당과 합당하거나 또 해처 모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정도의 충격과 공포라면 자유한국당으로 다 해쳐 모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겠는데요. 그건 이제 앞으로 좀 더 진행되는 상황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자유한국당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제가 선거를 치르기 전에 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압승을 해야 되느냐를 말씀드리면서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개헌의 가능성이 전 높아진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상태로 다음번 총선을 그냥 소선구 구제 형태로 치르게 되면 영남에서도 엄청난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이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자유한국당 공포를 가질 것이라고 보고요. 본인들에게 기본적으로 투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 뺏기지 않으려면 차라리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여서 본인들의 지지도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호남에서 몇 석 가져오고 서울 같은 경우도 다 뺏기는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로 인해서 야금야금 뺏어 먹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 정도의 의원수를 유지하는 것을 저는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활발하게 벌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개헌으로 직결되는 일이 될 것이고요. 이런저런 논의들이 모여져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개헌과 관련돼서 특히 2019년은 아무러한 큰 정치적 일정이 없는 해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자유한국당이 그 다음번에 선거에 지기 전에 내년 개헌 정국을 만들어서 한번 붙어볼 국리를 하진 않을까라는 좀 예측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앞날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이번에 김문수 후보에게도 지고 3등을 한 것은 매우 뼈아픈 일이라고 보고요. 정상적인 정치 스케줄로 보면 은퇴각이죠, 사실은. 예, 그렇긴 한데, 근데 전 그렇게 물러나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야권에서 대권 주자 중에 10% 이상의 득표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상 안철수 후보밖에 없는 것이 아직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에게 기회가 한 번 더 올 것이라고 보고 이번에 나와서 망신을 당했지만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 어쨌거나 바른 미래당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했다라는 논리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템포 쉬고 다시 대선을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기본적으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크게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보기엔 더 큰 문제입니다.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힘을 받고 같이 울어주고 안철수가 다음번에 잘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글쎄요. 바른미래당의 이 선거 마친 이후의 모습을 보면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준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런 점 때문에 본인 일단 한 템포 쉬는 기간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요. 바른미래당을 더 키워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노렸던 것은 제가 보기엔 무의로 돌아갈 것 같고 조금 기다리다가 자유한국당에 마땅한 대선 후보가 없는 틈을 타서 자유한국당의 픽업이 되는 방식으로 합당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기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말이죠. 기본적으로 중도 보수층이 자유한국당을 찍는 이유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 실행 문제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좀 더 낫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지지했던 것인데 이명박근혜 9년을 거치면서 이것들 맹탕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심판을 이번 선거에서 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강구하게 협치를 하고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원하면서 민생 문제와 경제 문제를 파고들어야죠. 본인들 원래 주특기인.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 숫자가 줄어들었고 말 잘 듣는 관료들만 데려다가 국회의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뭔가 자기 목소리를 내서 경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겠다라는 말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 전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참 미래가 밝지 않다. 오히려 외부에서 다른 그룹들이 이 민생 문제와 경제 문제에 대한 자기 대안을 갖고 있는 전문가 그룹들이 등장해서 민주당에 맞서지 않는 이상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오래 겪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꾸로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을 마친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민주당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밥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답을 준비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가 답을 준비하지 않으면 전 2020년 선거를 지금처럼 낙승을 거둘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고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집중해서 민생 문제와 경제 문제에서 전문 정당으로서의 이미지 그리고 그런 실력을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엄청난 권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좋은 정치로 보답하지 못한다면은 국민들이 정말 실망할 것이고요. 곧바로 총선 참패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이번 선거의 승리를
자만해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까지만 기뻐하고 내일부터 다시 납작 엎드려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만들어진 선거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더 그것에 걸맞은 실력을 키워야겠죠.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이긴 거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 복잡한 사연 없어요. 문 대통령 때문에 1등한 것이다. 이런 점을 잊지 말고 문 대통령이 현재의 그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태프가 돼서 또 좋은 정치로 보답을 한다면 총선 다음 대선도 승리를 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열정을 모으는 그런 민주당이 될 때만이 희망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자, 김성회 보좌관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차량, 야외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고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써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한애국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하기로 했대? 대한애국당이라니요? 아니, 조원진이하고? 야,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건데 이번 선거 참패의 이유가 혹시 의리 없음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디? 그러니까 카카에 대한 의리가 없어서 자유한국당이 이번 선거에서 졌다? 빙고! 카카, 그러면 의리 충만한 대한애국당이 표를 더 많이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구, 경북에서 각각 1.3% 득표율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한 50% 정도 나왔고요. 뭐야? 아니, 그거밖에 안 나왔어? 카카, 그 친박연대란 당이 또 있대요. 근데 서울 0.1%, 경북 0.9%. 나머지는 제로. 애국당하고 다 합쳐도 5%가 안 되네요. 의리요? 빵 터집니다. 아니, 왜 때리십니까? 빵 터진다며? 어때, 빵맛, 카카, 취임 인사차 왔습니다. 박원순이가. 박원순? 박근혜 대통령님, 저 박원순입니다. 친박연대 있죠? 아마 친박원순 연대일 겁니다. 서울에서 0.1% 나왔다면 그게 박 대통령님 지지표겠습니까? 대통령님이 박심망신 다 시키셨는데 저 원순이가 대신 회복하겠습니다. 니 똥 참 굵다. 제 똥 보셨습니까? 야, 그런 걸 왜 보니 지저분하게. 서울시 공공화장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빨리 형 마치고 나오셔서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카, 이번엔 철수가 낙선 인사하러 왔습니다. 아니, 걔는 또 여기 왜 와? 미국 갈 겁니다. 가든지 말든지. 카카, 이젠 좀 착하게 사십시오. 당신 때문에 보수 근처에만 가도 표가 안 됩니다. 지난 대선에 비해서 얼마나 득표율이 떨어졌는지. 아니, 누가 유승민이하고 살림 차리래? 보수 근처에 누가 가래? 철수하겠습니다. 아니, 카카, 왜 때리십니까? 감옥 경상도로 옮겨줘. 서울 공기가 너무 탁해. 방청소 하시죠? 먼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허리가 아파. 서울구치소 양호실이 제일 좋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린단 말이야. 나이트 세라피 매트리스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에 판매 중인데 구입이 불가능하시죠? 참으세요. 제가 잘 보관해 놓겠습니다. 문제 드릴 시간이 왔군요. 선물 소개부터 갑시다.
오는 21일 개봉 예정인 영화 아일라의 예매권 2장 모두 10분께 선물해드립니다. 영화 아일라는 한국 전쟁 속에서 피어난 사랑을 풀어낸 감동실화인데요. 최근에 주연 배우 김서 씨가 청와대에 초청돼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예매권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과 이메일 게시판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 후보님.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정답자에게 도서출판 창비에서 협찬한 책 우리가 촛불이다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촛불 집회를 생중계하면서 시민과 함께했던 장윤선 기자가 23차례 촛불 집회 그날의 기록들을 소환했습니다. 우리가 촛불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금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서 술친금 찾아주세요. 이번엔 회창이 형.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선물해 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머문 빌리지 이용권을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께만 서비스하는데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클로징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에게는 올인원 향수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 선물해드립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비누 하나로 검색창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립니다. 녹색당 신지의 후보가 6.13 지방선거에서 땡땡시장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지요. 정의당 후보보다 높은 득표율을 보였는데 땡땡이 뭔지 아십니까? 알지? 1번 친박시장, 2번 페미니스트 시장, 3번 탈핵시장, 4번 방탄소녀 시장, 5번 엣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자는 다음 방송일 뉴스 포렌메리가 끝나고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탈모인가 예비 탈모 여러분, 저희 제품 꼭 쓰세요. 그 고통을 알기에 최대한 싸게 팝니다. 이제 탈모약 소속 괜찮다고요? 같이 쓰면 부작용 없이 2배 효과입니다. 이미 모발이식 했다고요? 그럼 더 싸게 오래 유지해야죠. 아직 젊고 두피도 반짝거리지 않는다면 100%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중고차. 더불어중고차는 직영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지난 4월 14일에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그 TV조선이 드루킹 논란을 신나게 제기했던 그 시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청원을 올린 청원자의 설명은 이랬는데, 과거부터 현재 진행형으로 허위, 과장, 날조 보도를 일삼고 국민의 알 권리를 호도하는 TV조선의 종편 퇴출을 청원합니다. 이념을 떠나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뉴스를 생산, 유통하는 방송사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이 지난 4월 23일, 그러니까 올라간 지 열흘도 안 돼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게 무엇이든 이 청원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기준을 충족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날 기준으로 어제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더라고요. 예.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이 응답을 했고요. 답변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역시 청와대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청와대가 TV조선을 없앨 수 있다면 그거는 이명박 청와대나 박근혜 청와대가 할 일이죠. 그렇죠. 전두환 이후에 전무후무한 일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답변이 아쉬운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뭐 청와대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 거고,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청와대가 특정 방송을 뭐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청원을 제기한 분도 네. 알고서 그걸 청원했겠죠. 그렇죠. 네. 뭐 그거를 없애겠다라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여론이 있다라는 걸 아마 TV조선에 알려주고 싶었던 마음이셨던 거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일단 정혜승 비서관의 답변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 취소는 헌법에서의 언론 자유나 시청권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네.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위원들 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해당 사안을 신중히 결정토록 한 안전판이다. 예. 그러니까 즉슨 이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다라는 거죠. 예. 정혜승 비서관은 이와 함께 이 종편 재승인 절차를 설명을 하면서 예. TV조선이 2017년에 재승인 때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뭐 이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TV조선의 경우 지난해 3월에 심사를 했는데 당시 기준점인 650점에 25점이나 미달하는 625점을 받았고, 뭐 이 감점 요인에는 법정 제재로 인한 감점이 18.55점이나 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이제 모두 아시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방통위가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공공성, 객관성, 공정성은 언론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다. 언론 자유 확대와 더불어 사회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를 기대하는 게 이번 청원에서도 드러난 국민의 염원일 것이다. 예. 이렇게 덧붙였는데 예. 청와대 역시 이 청원이 왜 올라갔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청와대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방통위에서 신중하게 합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인데 예. 다만 TV조선 니네가 좀 잘해라 뭐 이 정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청와대로서는 이 이상 얘기를 하기가 아마 힘들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 TV조선이 그 재승인 조건을 잘 지키고 있나 점검하고 확인할 일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몫일 테고요. 예. 근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TV조선이 재승인을 받을 때 1년에 4건 이상 법정 제재를 받지 말라라고 했는데 아직 재승인 이후에 한 건의 법정 제재도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이제 TV조선이 뭐 규칙을 잘 지켰다, 편파 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뭐 엄청난 왜곡 보도와 편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다만 초기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개점 휴업 상태가 좀 길었던 측면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TV조선에서는 뭐 이게 편파 보도다, 근거 없이 제기한 거다라고 의심이 되는 상황이 있어도 TV조선이 우리는 뭐 익명의 취재원을 취재한 거다, 이건 취재원 보호차 누군지 말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사실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논란의 얘기를 다룰 때 뭐 그거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해 12월에 TV조선이 뭐 이런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10월 말에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 사정에 정통한 인사를 만나서 대북 접촉을 요구를 했고,
이 인사가 북한 고위급 인사를 만나서 대화 재개 의사를 전달을 하자 북측이 대화 용의를 밝히면서 80조 원의 자금을 요구했다.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올라갔는데 이때도 TV조선은 취재원을 밝힐 수 없다라고 자기의 의견을 진술을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결국 이제 이거는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는 판단하에 문제없음 결정을 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심의로 법정 제재를 내리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를 이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도 이 김정숙 여사의 경인선 관련 발언 그리고 풍계리 1만 달러 오보 등은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뭐 김정숙 여사 건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것 같고요. 근데 이 풍계리 1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이제 TV조선이 취재원이 있다. 뭐 요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애매한 상황인데 다만 과거랑 달라진 점은 이번에는 방심위가 그냥 안 넘어간다는 거죠. 해당 매체의 오보 여부를 직접 확인하겠다. 뭐 이렇게 나온 상황이니까요. 그 TV조선은 일본 침략 전쟁을 했던 기업의 자금으로 세워진 방송사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근거가 뭐냐? 취재원이 있는데 밝힐 수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면책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제 취재원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진실을 알 수 없으므로 뭐 혐의 없음 이렇게 나온다라는 그런 셈인 거죠. 예. 그러니까 애초에 이 재승인 점수에서 떨어졌으면 바로 탈락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 TV조선이 점수에 미달된 게 사업이 어려워서라거나 아니면 뭐 돈이 부족해서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오보, 막말, 편파 방송이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물론 이 TV 채널 하나 없애는 게 쉽지는 않은 거는 뭐 분명하죠. 뭐 거기에 달려 있는 노동자들도 있고 그런 점이 있긴 하지만 아니 그러면은 뭐 다른 대안을 좀 만들던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깜도 안 되는 방송을 계속 생명 유지시켜 주면 계속 이런 행동을 벌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 되고 오히려 TV조선 쪽에서 한번 없애보려면 없애봐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 만약에 또 설령 기회를 다시 주려거든 이게 혹독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년에 뭐 4건의 법정 제재 받는다고 해서 뭐 바로 지금 취소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TV조선이 1년에 4건을 받으면 1차적으로 또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이후 또 6개월 이내에 4건 이상의 법정 제재를 받으면 업무 정지를 하고 거기서 또 4건을 넘기면 재승인 취소 여부에 대한 심사에 돌입하는 지금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한 2년 정도 되는 시간에 뭐 12건을 몰아서 받아야 그나마 이제 방통위가 취소를 하기 위한 심사에 돌입한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주려거든 혹독하게 했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방통위가 진짜 이런 걸 봐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TV조선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계속 이런 편파, 오보, 왜곡 보도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이든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다음이든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방통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청원도 말이죠. 뭐 이렇게 청와대가 교과서적인 발언을 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요구가 있을 때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TV조선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국민의 요구가 있다면은 뭐 20만은 이제 답변을 하는데 한 100만, 200만까지 가는 동의표가 나오면은 어떻게든 그 담당 주무부서가 이걸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규준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방송사들이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누가 그런 얘기했는지 말할 수 없다. 이런 헛소리는 안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 뭐랄까 하여튼 행정부가 좀 그렇게 하기는 좀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고, 그렇죠. 국회가 차라리 이런 국민청원 같은 문을 좀 열어가지고, 그렇죠. 그걸 입법화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그걸 이제 입법화를 하면은 좀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국회가 참 요새 민심을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그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게 기자협회보 기사인데요. 요새 언론계에 트나잇이란 말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트나잇? 네, 트나잇. 그거 뭡니까? 이게 뭐냐면 트럼프 트위터 나이트의 준말이래요. 트럼프 트위터 나이트. 그 밤새. 미국의 일과 시간인 우리로선 밤 시간대 트럼프가 날리는 트위터.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트위터를 통해서 중대 발표를 하는 바람에 게다가 또 시간도 늘 밤 11시에서 한 새벽 2시. 미국에서는 이제 한창 활동할 시간이긴 한데 우리로서는 이제 다들 이제 잠들 시간이죠. 그 정도의 트윗을 올려가지고 요새 기자들이 밤마다 스탠바이를 한다는 거예요. 한겨레가 얼마 전에 이것 때문에 엿을 세게 먹었는데 지난달 11일 한겨레가
일면 톱 기사로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평양이 유력하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예. 한겨레가 신문 인쇄랑 발송까지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한 20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한다라고 글을 올렸던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겨레로서는 이 완전 엿을 먹은 건데, 그래서 결국 한겨레는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결국 이제 오보를 냈으니까요.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보를 냈으면 사과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예. 어쨌든 이 신문의 마감 시간 그리고 인쇄 시간, 발송 시간이 있는 신문 매체들로서는 좀 돌아버리는 일이 되는 거죠. 예. 방송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회담 개최 소식을 전한 것도 그리고 갑작스럽게 취소를 통보한 것도 모두 밤 11시 이후여서 그때마다 방송사들이 계속 정규 방송을 끊고 예. 속보 체제를 돌렸다고 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때 또 신문은 또 한쪽에서는 또 일면 머리 기사를 통으로 바꿔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고 예, 예. 그래서 이것 덕분에 지금 최근에 다 비상이 걸려가지고 뭐 야근이 잦아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YTN 국제부의 한 기자는 기자협회부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원래도 긴장 상태인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속보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감도 2배고 압박감도 심하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이게 트럼프만이 아니라는 데 있다는 거죠. 폼페이오도 트위터를 그렇게 한다고. 네. 게다가 또 이 외교적 수사들은 행간이 중요한데 트위터는 굉장히 짧은 글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읽어내기가 또 쉽지가 않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자협회보 기사를 보면 이 기자들 야간이 최근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국민일보 국제부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교대 근무를 하는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뭐 전원 출근해서 뭐 다 대기했다고도 하고 또 한국일보도 지난달 24일에 트럼프의 이 북미 회담 취소 소동 이후에 국제부 야근을 한 명 들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돌리고 있다. 뭐 이런 짜잘하지만 언론계에 뭐 재밌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은 누군가를 콕 집어서 발탁했을 때 그 사람을 총선에서 당선시킬 힘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내 이름으로 당선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습니까? 전설이 된 노무현 대통령은 고인이 돼서야 그와 동지들을 곳곳에서 당선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본인도 살아있을 때엔 넘지 못했던 부산, 울산, 경남에서의 선거 승리를 도모해냈습니다. 거듭 낙선했을 때도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던 노 대통령. 본인은 씨를 뿌리고 수확은 그의 동지들이 거두게 됐네요. 노무현의 동지들 정치 잘하시고요. 그래서 제2, 제3의 노무현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서 배운 대로 정치하겠다던 김정호 국회의원 당선자 말 듣고 생각해 본 것입니다. 준비한 노래는 갤럭시 익스프레스의 부산 갈매기입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귀를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com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앙드레 김재동님, 진보 정당에 대한 이완배 기자님의 애정어린 말씀 정말 공감됩니다 라고 하셨고요. 스파이 에어님, 여당이 압승하다니 기분 좋은 날이네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2018년 6월 15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토요 스페셜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